1996년 12월 4일 선포되어 25년을 맞이하는 한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복의 날을 맞아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우리 고유 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한복을 한번 입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선보러 가냐, 시집가냐, 예쁘다. 참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한복을 오늘 입는 거에 있어서 참 강한 의지력과 제가 남다른 좀 각오를 가지고 오늘 나왔었는데 선보러 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낯선 옷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왜 한복 안 입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그냥 국감 받는 날이라서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한복 주간을 맞이해 한복 입으셨죠, 문체부 장관님? 네. 네,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문체부 장관님이 가장 돋보이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또한 작년부터 명절이면 항상 한복을 입고 광명 지역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께서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복 관련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7.4%, 들어만 봤다 41.6%, 문체부가 시행하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65.5%로 정부 노력에 비해 국민들의 체감은 다소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국내의 한복 관련 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청은 최근 5년간 한복 제조업 현황과 소매업 현황을 보니 국내 한복 제조업의 매출액은 54%나 감소했고 한복 유통업의 경우 25%나 감소했습니다. 사진은 우리나라 한복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광장시장 한복 상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한복 육성 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데 한복 산업 생태계의 현장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요즘 의원님 개념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통 복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날에 꼭 입고 기억하자 해서 이제는 평상적으로 좀 개량하더라도 한복의 코드를 살려서 좀 입자라는 인식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복궁 가보셨죠? 네네. 어린아이나 어른보다 외국인들이 한복 입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으로 K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복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한복의 날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장관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국과 일본은 한복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한복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입고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일본까지 주장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자기네 것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이것은 엄연히 문화 침탈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도. 예, 그럼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이 입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복식이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정청래 의원님한테도 오늘 한복을 입고 좀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의 학생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명절이나 한복의 날 한복을 입는 국민들에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입장료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 확산을 통해 전통 의상을 입고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현재 경복궁은 한복 입은 사람들에게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국회에서부터 한복 입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해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국회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준비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만 종식되면 바로 이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국회 또는 부처 차원으로 전통 한복을 알리기 위한 패션쇼를 개최하고 의원들도 한복의 날이나 명절과 같은 주요한 날에 한복 입기를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너무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9월 2일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서해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전통문화산업 법률은 발의 및 제정되었지만 한복산업진흥을 위한 법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복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고 한복산업의 생태계에 대해 다시 환하게 불이 켜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문체부 차원에서 한복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 의원실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공단 조현지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PPT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공연장에서 네, 공연장은 맞습니다. 모두 문화예술 공연 사진들입니다. 예, 예. 그럼 각각 공연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 시설 6개 시설입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최근 모습 한번 다시 보시죠.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는 관객석은 가득 메꿔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붙여주죠. 체조 경기장과 SK 핸드볼 경기장은 어떨까요? 저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 있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현재 이사장님, 왜 네.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금년 그 7월 12일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K스포돔과 핸드볼 경기장은 대관을 할 수 없게 돼서 자, 지금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대관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그 방역 당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럼 4단계에서는 공연이나 실내 체육 행사나 공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그럼 경기장으로 우선 사용돼야 되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3분의 1을 다 공연장으로 사용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큰 공연장 좌석수가 장관님 몇 석인지 아세요? 2,505석입니다. 체조 경기장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체조 경기장은 14,500석인 거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공연하기에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현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업이니까 공연장업과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공연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의해서 3단계, 4단계에서 가능하고 체육시설업은 전면 문을 닫고 이런 거라는 거죠.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장관님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에 66,000석인데요. 스포츠 관람을 하면은 거기는 한 22,000석, 2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30% 들어가니까 여기서 공연을 하면 한 명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우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공연장으로 3분의 1을 사용하고 경기장으로 사용을 일체 하지 않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 후 아예 사용을 못하게 닫아놨다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된 후 공연장이 아니라 경기장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다라면 이게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 네. 올림픽공원에는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같은 체육시설이 아닌 공연시설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같은 공연시설인데도 차이가 큽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방역 지침 탓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금융아트홀은 이제 서울올림픽 역도 경기장을 이건 이제 공연장으로 지금 등록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한 1,100석 되는데 그 클래식과 주로 뮤지컬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4단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는 거리 제가 앉아서 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500석밖에 판매가 안 돼서 아마 공연 기획사에서 아마 수집 문제 때문에 공연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K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콘진원하고 해서 저희가 내용이 온라인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실감 공연 스튜디오를 지금 조성 중이라서 여기는 올해 그 공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 문을 닫게 되었으면 공연장이라도 이사장님 더 네네.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 규모가 작아서 대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문체부와 하겠습니다. 국립체육진흥공단은 팬데믹 상황에서 체육시설 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조인재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지난 8일 진천선수촌을 제가 방문했었어요. 근데 사계절 전천 후 다목적 실내 육상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육상 종목이 워낙 많고, 그리고 저희가 황사나 미세먼지가 왔을 때도 선수들은 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우천 관계로 인해서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가봤더니 다목적 실내 육상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문체부에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근대오종에서 또 저희가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승마장이 없어서 40년 동안 국군체육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천선수촌 의과학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들도 장애인 국가대표 세대교체 어려운 패럴림픽 성적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관님, 골프장은 무슨 시설입니까?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업이죠. 예, 예. 그런데 골프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도 유일하게 영업에 제한받지 않은 체육시설업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나요? 아마도 이제 뭐 야외에서 다른 하게 야외 되고 스포츠 또 다 인원이 전면-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다른 야외 스포츠 전면 폐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4명, 3명에서 이렇게 그럼 다니니까 좀 저희가 그럼 실외 운동 4명씩이라도 모여서 군데군데 나눠서 했으면 됩니다. 코트를 좀 나눠서. 그런데 유일하게 호황을 누린 영업은 골프장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대중골프장들이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 혜택도 받고 또 유일하게 영업에 제한도 두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틈타 무분별하게 그린피 카트비를 올리고 방역지침에 의해 샤워실도 사용할 수 없는데 가격을 올리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책을 마련해서 좀 네, 그렇습니다. 발표하려고 네. 장관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책과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근대오종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전욱대 선수 알고 보니 골드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연맹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정책과학원 연구원들에게 과학훈련 지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정책과학원이 영리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죠. 이제는 모든 장애인, 비장애인 국가대표 과학훈련 지원은 기본적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국가대표 밀착 지원팀을 분리하여 진천선수촌, 이천선수촌으로 각각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요.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그리고 학교 운동부 감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 대비 해당 비율이 지난 4년간 165%에서 580%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체육 생태계가 붕괴 문제 심각합니다. 뿌리가 말라 몸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 인센티브 부여, 체육 중점 거점 학교 운영, 최저 학력 기준 완화 등을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셔서 좀 이것도 보고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부진의 문화재 보존 조치구역입니다. 레고랜드는 전 세계 10번째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 조치가 내려져 박물관 등이 건설되어야 할 곳은 허허벌판인 상황입니다. 장관님,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이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충분히 활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이미지 구축에 대해 지자체 협업에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갑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석유 매장지는 신이 정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우리가 정한다. 이 말은 미국 인텔 최고 경영자가 한 말입니다. 현재처럼 한국, 대만의 반도체를 의존해서는 불안정하니 자국 내 제조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역사가 정했지만 세계 콘텐츠는 우리가 정한다.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한복, 국악, 뷰티, 방역, 그리고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의 한글과 함께 불어온 대한민국의 한류의 바람,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자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투자하고 키워가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준다. 이 원장님을 비롯하여 양당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국감 기간 동안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하고 싶어 하셨던 답변 네.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스포츠 과학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스포츠 일자리, 그러니까 스포츠 학폭부터 시작해서 메달 지상주의의 솔루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메달을 받지 않아도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천 선수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건데 여기를 너무나 국가대표 중심으로만 할 거는 아니고 그걸 이미 넘어서서 이제 전 학교부터 해서 스포츠 과학화가 쭉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당분간 현재는 이제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대로 하면서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